안녕하십니까. 하우투 ETF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이제 뭐 콘텐츠를 다른 데도 출연을 하고 이러면서 뭐 한 2주 정도 제가 콘텐츠가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실적 시즌이 뭐 시작이 된 지 좀 됐고요. 이제 대부분의 뭐 중요한 회사들이 많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인제 그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실적이 나온 게 좀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SML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ASML에 대해서 오늘은 뭐 자세히 그 기업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지 않고 요번에 1 분기 실적에 나온 거에 대해서 1 분기 실적과 그리고 2 분기 예상치 그리고 2020년 22년 한 해 동안의 예상치에 대해서 좀 이제 기업 경영진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제 뉴스에서는 표면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은 얘기들만 하는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ASML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ASML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월 20일 경이죠. 이제 ASML에서 22년 1 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35억 유로, 그러니까 요게 인제 원화로 하면 4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제 그 ASML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해서 한 17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4조 7천억 원을 냈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1 분기 정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9% 정도가 된다. 그래서 왜 인제 19% 정도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제 노광 장비 매출을 한번 보시면 ASML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그 반도체 장비죠. 이제 빛을 쪼아서 웨이퍼에다가 찍어내는 노광 장비 매출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인제 뭐 유지 관리 서비스 매출이 그다음으로 적은데, 요 인제 35억 매출에서 요번에는 노광 장비 매출이 66% 발생했고요. 유지 관리 서비스 매출이 34% 정도 발생을 했다. 평소에는 사실 유지 관리 서비스 매출 부분이 이제 한 20% 대인데 요번에는 노광 장비 매출이 좀 적게 잡히면서 비중이 좀 올라왔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49%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한 5% 정도 떨어진 거고요. 보통은 50%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22.2%, 그리고 순이익률 요게 한 19% 정도가 요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1.73 유로 기록을 했고요. 요것도 EPS 성장률로 보면 역시 45% 정도 하락을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제 신규 장비 판매죠. 그래서 ASML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신규 장비 판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장비 판매가 요번에는 뭐 인제 요번 분기만 60%가 나왔지만 평소에는 70%가 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매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뭐 작년부터 해서 신규 주문이 꽤 밀리고 있죠.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 신규 주문이 많이 밀려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제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신규 장비 주문을 얼마나 받았느냐,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70억 유로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9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인제 그 제가 과거에 ASML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EUV 장비가 최근에 인제 가장 잘 나가는 장비인데, 그 5 나노 이하 공정을 찍어내 갈 땐 EUV 장비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EUV 장비 0.33 NA 같은 경우에는 25억 유로 주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EUV 0.55 NA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게 인제 차세대 제품이에요. 그래서 2023 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으로 되고 있는 제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다수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 제품인 DUV 제품이 45억 유로 이제 주문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쉽게 비교를 하자면 넷플릭스 실적을 발표할 때 항상 구독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ASML도 현재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신규 장비 판매, 그래서 예약이 얼마나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매출 올 이번 분기에는 매출 감소를 왜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패스트 shipment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빠른이고 뭐 shipment가 이제 뭐 배송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제 그 이번 분기의 매출로 인식이 될 것만 배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문이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라 다음 분기에 매출이 잡힐 것도 빨리 만들어서 배송을 시키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분기부터 패스트 shipment의 매출이 다음 분기로 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 대로 나오는데, 사실 3 대를 인도한 게 아니고 더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번에 한번 보시면은 요번 고객 같은 경우에는 2021 년도 4 분기, 그 전분기죠. 전분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부분이 27%, 로직 부분 가운데 있는 초록색이랑 파란색 표를 보시면 로직 부분, 그러니까 CPU나 GPU 부분이 73% 정도 이제 고객으로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50% 씩 고르게 분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저번 분기에도 이제 경영진이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 ASML의 주 고객은 이제 메모리 부분, 메모리 부분이죠. 비메모리 부분이죠. 그래서 인제 그 로직 부분인데, 요게 CPU나 GPU를 만드는 파운더리나 그쪽 고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TSMC 같은 고객들이 많이 인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본 분기가 작년부터 해서 이제 메모리 부분에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미세해지면서 그쪽 고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실제적으로 이제 숫자로 좀 찍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빨간색으로 네모 쳐 놓은 부분 보면 요게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건데, EUV 제품, 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라고 했었죠. 이제 EUV 제품 같은 경우에 지난 분기에 11 대를 인도를 했는데, 이번에 3 대를 인도를 했기 때문에 3 대만 매출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패스트 십먼트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분기에 총 9 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중에 3 대만 매출로 인식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실적 발표하고 뉴스만 보면은 굉장히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뭐 전분기랑 비슷한 정도의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좀 특이한 게, 과거에는 대만, 중국, 한국에 좀 국한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번 분기부터는 좀 많은 지역으로 다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도 파운더리로 뛰어들면서 이제 주문이 좀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영진이 이야기하는 2 분기에 대한 전망과 2022 년도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보시면 좋은데, 2022 년도 전망은 사실 기존의 전망에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2 분기를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51 에서 53억 유로 정도, 그러니까 뭐 원화로 하면은 6조 9천억 에서 7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요 정도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에는 35%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패스트 십먼트 제외 수치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분기에 패스트 십먼트를 하면서 일정 부분의 매출이 2 분기로 이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게 잡히고 2 분기에도 또 패스트 십먼트를 할 거니까 2 분기에 몇 대에 대한 부분은 또 3 분기로 이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 분기의 실적만 이제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51 에서 53억 유로는 3 분기로 이연될 패스트 십먼트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분기만 패스트 십먼트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다음 분기부터는 패스트 십먼트를 크게 개의치는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분기만 좀 그런 시간차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49 에서 50% 정도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전년 동기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제 R&D 지출 같은 경우에는 7.9억 유로 이제 집행을 할 예정인데, 이게 1조 6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 평균 대비로 했을 때는 약 1억 유로 정도 증가를 한 거고요. 경영진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이던스는 올 한 해 매출의 14%
를 R&D로 지출하고 할 것이다라고 목표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업을 뭐 말씀드릴 때 모두 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R&D 요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 기업이 아무래도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 있어서 이런 투자가 없이는 나타나는 게 없다 보니깐요. 근데 ASML 같은 경우에는 그 EUV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차세대 제품이 하이 NA EUV 제품이거든요. 근데 EUV 제품은 사실 처음 언급이 된 거는 2010 년도인데 이제 그 시장에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2016년 정도가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물량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차세대 제품은 요런 R&D 센터에서 계속 찍어내고 있다. 그래서 사실 경쟁자와의 뭐 어찌 보면 초격차죠. 그런 것들을 벌려 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용비, 인건비나 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다음 분기에 2.2억 유로 약 3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 이게 사실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에 따른 증가라고 좀 추측이 되는데 고거에 대해서는 뒤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 년도에 매출 증가율 20% 정도 달성 기존의 예상이랑 똑같고 세금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경영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가동률이 최대이다. 그래서 더 이상 가동을 할 게 없고 올해에도 초과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 뭐 슈퍼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거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와중에 각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 트렌드 때문에 더 추가적인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CEO 피터 웬닝 이번에 주요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EUV 제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UV 제품의 인도량 예상치를 보시면 2020 년도에 31대 인도를 했고요. 21 년도에 총 42대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총 55대 인도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1 분기에 보시면 지금 9 대를 인도를 했고요. 3 대만 매출로 잡힌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46대 정도는 2-3, 4 분기 내에 인도를 할 것이다. 요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더 많이 인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보수적으로 좀 수치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78억 유로 10조 5천억 정도 EUV에서만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EUV가 아니라 나머지 이제 EUV 말고 DUV란 다른 제품들 이제 그 캐시 카우 역할을 하는 다른 제품들은 좀 보시면 사실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미세한 공정이 들어가는 EUV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품들도 시장이 꾸준히 커가고 있고 그쪽에 이제 그 수주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 정도는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규 제품 그래 EUV 제품이 사실 어찌 보면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기존 제품이 이제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ASML이라는 회사에는 캐시 카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 NA EUV 제품인데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에서 이미 주문을 했고요. 이번에도 계속 주문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첫 모델이 이제 보통 이제 그 반도체 어떤 제작 회사나 그런 데를 보면 다 무균실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이미 첫 모델이 ASML의 무균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제품 인도를 할 것이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다수의 주문을 좀 받은 상황이고요. 그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었던 4 월에도 이미 주문이 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3 개의 비메모리 반도체 고객을 확보를 했고요. 2 개의 메모리 반도체를 고객을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그런 큰 고객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요렇게 인제 전반적으로 그 노광 장비에 대해서 CEO가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인제 보시면 노광 장비의 매출 비중이 일반적으로
평년으로 보면 74% 정도가 되거든요. 2021 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노광장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장하고 있다는 면에 대해서 이제 CEO가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제 전체 매출의 26% 정도 차지를 하는 것인데, 요게 인제 기존 판매 제품, 예를 들어서 인제 제품을 판매를 했잖아요. 근데 요게 고객 맞춤형,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찍어내고 뭐 어떻게 찍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 주는 그런 개조 과정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과를 개선하고 하자 하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제 한시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찍어내야 되는 반도체를,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고런 거에 대한 개선 상황을 좀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전반적인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저희가 흔히 뭐 ASML 기계니까 생각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모두 업그레이드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회사 ASML에서 소프트웨어 생산성 패키지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인제 시스템 업그레이드인데, 뭐 무리해서 돌리다 보면 이제 그 기계의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하고 뭐 전원을 킬 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사실 어찌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런 거 하나하나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낭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의 요구가 계속 올라와서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 패키지를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상황이고, 생산성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매출이 작년에 좀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저효과로 올해는 좀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유지 관리 서비스에서 올해는 약 10%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매출을 봤을 때 20% 정도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요게 무서운 게 한 번 제품을 구입을 하면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요거에 이제 끌려가고, 어찌 보면은 노광잡이 쪽에서는 지금 ASML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제품을 팔수록 이쪽은 동반해서 매출이 인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에코시스템 안에 완전히 갇혀 버리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생산 캐파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주문은 이렇게까지 많이 밀려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CEO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대해서 협력사라든지 회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캐파 증설이라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SML 같은 경우에는 EUV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0억 원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장비죠. 하이-NA EUV 차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2 배씩 더 비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품을 뭐 만든다는 것이 마진율도 좋고 하지만 생산 캐파를 증가를 했을 때 수요가 없어 버린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 곤욕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인제 회사 경영진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캐파 증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협력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4 분기에 올해 4 분기죠. 올해 4 분기에 자세한 내용을 좀 업데이트해 준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수준으로 보면은 한 해 EUV를 찍어낼 수 있는 게 70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하이 NA는 당연히 뭐 차세대 제품이니까 올해는 이제 출시를 할 계획이 없는데, 뭐 인도는 뭐 한두 대는 인도할 수 있겠지만 상용화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 출시 계획이 없고, DUV 요게 기존 제품인데 요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75대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5대 EUV 제품을 인도할 예정이죠. 근데 풀로 캐파를 돌렸을 때 70 대까지 가능하도록 인제 캐파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025 년도까지 목표가 인제 한 해 EUV는 90 대, 하이 NA EUV는 20 대, DUV는 600 대까지 캐파 증설을 지금 협력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더 증설을 할 수 있다면 더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4 분기에 또 업데이트를 한번 크게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캐파 증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ASML은 지금 기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고 너무 잘 찍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ASML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규 주문 얼마나 밀려 있는지, 그리고 요 캐파로 한 해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지, 고거에 따라서 아마 인제 매출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좀 가치 이제 PER이라든지 기업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고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밀려 있는 주문이 대체 얼마길래 그러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유로로 290억 유로,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 약 40조 원 정도가 됩니다. 2021 년도에 이 회사 매출이 25조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해 매출의 거의 두 배는 안 되지만 뭐 80% 정도 더 추가되는 그런 주문이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여기서 한 17조 원 정도 뽑아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신규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사실은 40조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비용 증가에 대한 이슈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요 비용 증가 부분이 어느 회사나 요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인건비 같은 경우 이제 총 4개 정도의 비용 증가 이슈가 이번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ASML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인건비 증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ASML이 캐파 증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앞에서 판관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판관비에도 계속 찍히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이 고용을 바로 하고 경력자가 아니라고 하면 숙련도가 향상되기까지는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이제 실습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좀 작상 작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생산성을 향상하기까지 발휘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판관비는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캐파 증설로 인한 생산성 향상까지는 시간차가 좀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은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다 보니까 인재 유치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아시아나 실리콘밸리 쪽의 인재들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인건비 상승이죠. 결국에는 그 인재들을 데려오려고 하면 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인건비, 결국에는 이제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것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급 부족, 최근에 이제 공급망 이슈가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인제 협력업체들의 부품 가격이 뭐 실제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ASML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력이 지금은 있는 상황이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을 인상할 수 있지 않겠나.' 요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 번째 경영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운임 인상인데, 최근에 인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유류가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류 인상으로 인한 운임이 인상되고 있고, 직접적인 영향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항로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항로 우회를 해서 굉장히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특히나 아까 앞에서 저희가 봤지만 ASML은 매출 비중이 아시아에서 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큰 고객이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고객이다 보니까 아시아로 가는 물량이 많은데, 이번에 항로가 굉장히 이제 우회하게 되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당연히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ASML의 마진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장기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에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ASML은 이미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요런 네 가지 그 이슈가 작용을 해서 2022년 매출 총이익률이 받는 영향은 1%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3%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요러한 이슈들 때문에 52% 정도 마진이 발생할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배당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한 번씩
1 년에 한 번씩 지급을 했어요. 근데 2019 년도부터 중간 배당을 실시를 하면서 배당 금액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는 매년 11 월쯤에 일부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2021 년도 11 월에는 1.8 유로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 같은 경우에는 매년 회계 마감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다음해 4 월에서 5월 정도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1 년도 연간 배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5 월쯤에 지급을 할 예정이고 지금 3.7 유로가 지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상황이라서 아직 통과가 된 것은 아닌데 큰 이슈가 없다고 하면 저 정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왼쪽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제 그 작년부터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뭐 ASML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대부분 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1 분기에 360만 주 소각을 했습니다. 요게 뭐 금액으로 치면은 한 2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2021 년부터 23 년까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보시면 1,020만 주 소각을 했고 9조 원 정도 원화로는 9조 원 정도 이미 소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죠. 그래서 꾸준히 ASML도 그 주주 환원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번에 뭐 이미 인제 지금 8일 정도 지나서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ASML은 저희 하우 투 ETF에서도 소개를 드렸고 저도 꾸준히 팔로우업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도 실적이 나오면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한번 뜯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인제 ASML은 실적이 나오면 그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될지 해서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문량 그리고 캐파 증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